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행지리의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1-4단원 그리고 2-1단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미안합니다. 1-3단원 그리고 1-4단원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렇고요. 3-3 그리고 4-1, 4-2에서 이제 우리가 여행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행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친구들 그림을 보고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유추해 볼래요? 산이 너무 높아?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자, 이분들이 지금 라스베이거스에서 그랜드 캐니언으로 이제 일몰을 보기 위해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가는 와중에 이미 태양빛이 저문 것이죠. 그 이유를 보니까 라스베이거스는 이제 그랜드 캐니언보다 시간이 느려서 이때쯤 해가 지겠구나 하고 출발을 한 건데, 그랜드 캐니언은 시간이 더 빠르고 해가 더 빨리 지기 때문에, 왜요?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더 빠르게 해가 지기 때문에 갔더니 이미 해가 저물어 있더라.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된 거죠. 그 다음 또 한 여행팀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지중해 주변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점심쯤 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지중해 연안에는 시에스타라고 하는 풍습이 있는데요. 이제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는 풍습을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국가가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렇게 잠을 잔다고 하거든요. 뭐 일부 국가에서는 폐지한다고 하고 하는데,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시에서 4시 동안 낮잠을 자더라. 그래서 거리에도 사람이 없고 가게 문들도 다 닫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보면 거의 브레이크 타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그 문화에 대한, 혹은 자연 경관에 대한, 자연 환경에 대한 학습을 해야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습을 통해 계획을 세워야 여행에 차질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꼭 여행지를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한번 던져보고요. 우리 친구들은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나요? 선생님은 계속 강조하는 게 맛집이죠, 그쵸? 그리고 명소, 선생님한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가끔 친구들 중에 그 나라가 어떠한 콘센트를 사용하는지 중요합니다. 그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꿀팁들 지금 한번 얻어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28페이지로 한번 가서 우리 여행지의 지리 정보의 수집과 정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갖가지 지리 정보를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걸 타고 갈 건지, 우리 교통수단 배웠죠? 이동수단도 봐야 되고요. 또 우리가 뭘 먹을 건지 맛집도 검색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면 안 되는 주의사항들, 그쵸?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서 잘 것인가, 숙박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기 전에 뭘 이야기해 봐야 되냐, 그 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여행자 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나라의 인문환경, 그리고 자연환경은 어떠한가, 그리고 여행 중에는 어떠한 이동수단을 사용할까, 이동 경로는 어떻게 할까, 안전한 정보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 우리가 위험에 대비해서 어떠한 자세를 배워볼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행 국가 현황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여행 국가 현황이다. 바로 그 나라의 질병 혹은 분쟁, 테러 등의 안전 정보를 봐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게 처음에 불꽃놀이인 줄 알았어요. 정말 무식하죠, 그쵸? 여기 지금 막 불이 뻥뻥 터지길래 뭐지? 불꽃놀이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게 미사일이 오고 있는 와중에 그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그러한 장치인데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여행을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가긴 어렵겠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친구들 학기 초에 선생님이 어딜 여행하고 싶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우크라이나라고 했어요. 그쵸?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과 수업을 하고 있다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겠지만 일단 우크라이나라고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 여행을 가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해당 여행 국가의 현황,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런 안전 정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고요. 자, 그다음 여행자 보험이 있습니다. 자, 여행 시에 이제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가입하는 건데요.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누나와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누나가 금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물적 손해를 보상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러한 여행자 보험들 이제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다음 입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입문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교나 문화 예절들이 있겠고 또 그 나라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우리 대부분 이슬람교는요, 아직 좀 여성을 억압하기도 하고 남성주의의 그런 문화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애정행각을 하거나 좀 너무 과한 행위는 이슬람 교리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금기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가면 팀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외국 나가서 팀 문화를 잘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 옷차림. 선생님이 이제 과거에 캄보디아를 여행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그 나라에 조금 아픔을 담고 있는 문화재를 가봤었어요. 그래서 킬링필드라고 해서 이제 무자비하게 사람들이 죽어 나갔던 그러한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이제 선생님이 7부 반바지를 입고 갔습니다. 7부 반바지까지는 된다고 했어요, 일단.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그래도 그 나라에 존중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더 긴 바지를 입고 또 그곳에 갔을 때 이제 친구들과 히히덕거리더거나 혹은 웃음을 지어 보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했을 텐데 사실 물론 안 했어요. 근데 수업용으로 하지 말아야 했을 텐데 그러한 후회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리 친구들 꼭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또 자연환경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올 한 2월, 3월에 돼서 이제 선생님이 또 제주도 여행을 조금 준비를 했었습니다. 물론 못 가긴 했지만. 근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제주도 지금쯤이면 따뜻하지 않을까? 위도가 낮으니까 따뜻하겠지? 라고 했는데 선생님 지리교사잖아요. 그쵸? 야, 얘들아 너네 지금 무슨 소리야.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절대 2월에 따뜻할 수가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긴팔을 입고 갔고요. 일부 친구들은 반팔을 입고 갔어요. 친구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죽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라산을 올라가는데 야, 산 올라가니까 반팔 입어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야, 해발고도가 높아지면 추워 라고 하면서 긴팔을 입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하죠. 반팔을 입은 친구들은 다 너무 추워 너무 추워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다행히 긴팔을 입어서 따뜻하게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후 혹은 지형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많이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이동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 이동수단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동수단의 특성에 맞게 내가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럼 자동차를 이용해 볼 수 있겠고 나는 해안가를 가보고 싶다. 배를 이용해 볼 수가 있겠고 크루즈도 이용해 볼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신속하게 가고 싶다. 그럼 비행기. 난 정시성이 필요하다. 철도. 이렇게 이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동 경로를 한번 짜봐야겠죠. 이제 선생님의 이동 경로인데요. 매일 아침 이렇게 전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이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서 환승을 하고 어떻게 가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여행 중에 이제 비상 상황 시
대처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숙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진이 났을 때 혹은 호우가 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도 공부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했으면 이 재밌는 영상을 봤을 텐데 좀 아쉽지만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정리해 보면 우리 여행 전에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더라. 여행 국가의 현황, 지금 테러가 있는지 혹은 분쟁이 있는지, 그다음 여행자 보험은 가입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입문 환경은 어떠한지, 뭐 금기시되는 행동이 있는가, 문화에 대한 예절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 나라의 기후 혹은 지형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자연 환경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여행 중에는 우리 이동 수단 그리고 이동 경로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돌발 상황, 비상 상황 시에 우리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안전 정보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공식적 정보와 비공식적 정보를 정리해 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교과서 2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공식적 정보는 무엇이냐? 국가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우리 누리집을 홈페이지라고 하잖아요. 그쵸?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공식적 정보라고 해요. 왜? 국가라고 하는 공신력 있는 주체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정보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그리고 각국의 관광청들, 뭐 스페인 관광청 들어볼 수가 있겠고, 또 비공식적 정보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인스타에 올리는 정보들, 그게 SNS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행사에서 올리는 그런 홈페이지들, 그리고 블로그는 비공식적 정보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공식적 정보를 가보면요, 이렇게 공식 정보로 가보면 스위스의 관광청을 들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스위스 관광청에서는 이렇게 스위스의 관광 지역을 소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는 선생님이 동작구를 검색하니까 이런 현충원 행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충원에 가서 벚꽃을 이렇게 관람하는 그런 어, 어,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화번호도 있고 누가 주최하는지 이용요금은 얼마인지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관리를 하니까 공식적 정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안타깝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휴장 중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비공식적 정보인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리뷰 올려봤나요? 그럼 국가가 올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올리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비공식적 정보에 해당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 여행하면 그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어플인데요. 트리바고. 어? 트리바고. 트리바고는 뭐죠? 아, 그쵸. 우리 숙박 어플이구나. 트립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친구들 미안해요. 트립 어드바이저에서는요, 뭘 볼 수가 있냐? 호텔, 그리고 맛집, 항공권, 렌터카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가 좋냐면요, 리뷰를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맛집 바로 애플하우스라는 떡볶이집입니다. 자, 이 떡볶이집을 선생님이 처음 가려고 할 때 여기 트립 어드바이저에 검색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체 왜 맛집이라고 하는가? 전국 단위에서 이곳을 방문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수역에 오픈한 떡볶이집인데요. 친구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리뷰를 한번 보면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기대 이상의 그 이상. 성공적. 굉장히 별표도 많이 주셨고 이렇게 리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왜 안 넘어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리뷰를 남기다 보니까 다양한 리뷰들을 살펴보면서 아, 이곳이 진짜 맛집인가 이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또 누군가는 조미료 맛이 너무 강하다, 너무 저렴하고 청결 상태가 의심스럽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즉석 떡볶이 하면은 여기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즉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리뷰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저 사람의 기호와 내가 기호가 다르고 나의 기준과 저 사람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공식적 정보는 이렇게 함부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비공식적 정보는 이러한 SNS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또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냐? 자, 우리 친구들 밥 먹다 보면 선생님 친구들도 그렇고 가끔 이렇게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먹지 않아. 바로 뭐 해요? 그렇죠. 사진을 먼저 찍습니다. 사진을 먼저 찍어요. 선생님 사진이 잘 그렸어요. 사진을 먼저 찍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뭐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SNS에 바로 업로드를 하죠. 그만큼 정보의 신속성과 최신성이 높다. 이게 뭐가 좋냐면요, 친구들. 날씨를 검색했을 때, 혹은 박물관을 검색했을 때, 아, 지금 날씨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루브르 박물관에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 지금 개장 전인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그만큼 정보의 신속성과 최신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여수에서 이사부 크루즈라고 하는 그 유람선을 타고 크루즈선을 타고 나서 이제 SNS에 업로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올려놓고 그 안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담게 되었는데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매주 수요일 밤 9시부터 진행된다고 하네요. 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은 아무래도 비공식적 정보이다 보니까 신뢰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고, 그쵸? 선생님은 여행 다녀온 지 꽤 됐기 때문에 이걸 막 최신화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정보가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믿기에는 좀 어렵다.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선생님이 이제 여수 여행을 가면서 반월마을에 유채꽃이 그렇게 이쁘다고 해서 유채꽃을 보러 반월마을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 있는 중국집도 굉장히 맛있다고 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선생님 중국집 갔다가 네, 분명히 블로그에서 9시 30분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게 앞을 가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전화해서 보니까 이곳이 9시 반이 아니라 8시 30분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좀 비공식 정보에 낚인 거죠. 그쵸? 그리고 이 반월마을도 최근 게시물을 보고 갔는데 이게 웬걸? 가니까 유채꽃을 뭐죠? 베어냈더라. 그래서 이유를 여쭤보니까 이제 철도 지나고 해서 이제 베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유채꽃도 못 보고 중국집에서 짜장면도 못 먹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한 여수 여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은 앞으로 비공식 정보는 믿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신뢰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관광청이나 혹은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같이 공식적 정보를 애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혹시 루지 좋아하십니까? 자동차처럼 타는 루지인데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 내가 이걸 탈 바에 자동차를 몰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쵸? 여기 여수 내려가서도 운전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굳이 내가 루지를 타야 되나 굉장히 재밌다고 했거든요. 친구들이. 네, 누가 재밌다고 한 건지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는 비공식적 정보를 믿지 않기로 했다. 정리해보면요, 또 이러네요. 잠깐만요 친구들. 으아.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 공식적인 정보는요, 비공식적 정보에 비해서 신뢰성이 잘 보장된다. 왜냐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 SNS, 즉 비공식적 정보보다는 자세하거나 생생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 SNS 같은 경우는요, 정보가 굉장히 신속하기도 하고 최신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가감 없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정보가 굉장히 생생합니다. 아, 이것은 정말 맛있다. 기대보다 그 이상이다. 기적이다. 뭐 이렇게 생생한 정보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맛있게 먹는 법, 이런 꿀팁들, 자세한 정보들을 선물해 주는 게 바로 비공식적 정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비공식적 정보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반해 우리 공식적 정보에 비해서는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선생님처럼 낚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행 계획의 수립과 준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교과서 31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여행 가방을 꾸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져가야 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비상시에 대비해서 우리 친구들이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여권을 잃어버리는 등 그러한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 여권용 사진 1매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얼마 전에 예전에 이제 중국을 간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입국 심사를 하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티켓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선생님 티켓은 인터넷으로 된 티켓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이걸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답답해하고 선생님도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항공권 사본을 준비하지 못한 선생님이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냐? 상비약, 그쵸? 우리 친구들이 갔다가 아플 수가 있잖아요. 외국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비상약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될 거고 또 그 나라의 약을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또 우리와 성분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가격이 천차만별일 거잖아요. 그래서 상비약을 꼭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 멀티 어댑터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멀티 어댑터를 대체 왜 준비해야 되는지 선생님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콘센트는 이렇게 돼지 콧구멍처럼 생긴 이 콘센트인데 모든 나라가 이 콘센트를 사용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220V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250V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콘센트가 많이 나타나는가? 콘센트가 왜 이렇게 다양한가? 하고 보니까 이제 전기가 발명된 지 한 100년 이상이 흘렀잖아요. 근데 한 1800년대 이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여행을 하진 않았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콘센트를 규격화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선생님이 이제 1950년대에 여객기가 대중화되게 되었다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여행 산업이 발달하게 된 건데 그 이전까지 콘센트가 중구난방이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규격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콘센트가 중구난방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콘센트를 미리 숙지하고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변환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콘센트들을 변압기들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좀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름표 달기가 있습니다. 자, 친구들이 수화물을 이제 받다 보면 이제 비행기 내려서 수화물을 기다리다 보면 다양한 캐리어들이 있어요. 근데 캐리어가 꼭 나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나와 똑같은 캐리어를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이름표도 달아두면 좋고 선생님 같은 경우엔 여기에 리본을 달아요. 그래서 좀 알아보기 쉬운 색으로 리본을 달아서 멀리서도 저게 내 거구나 집어갈 수 있도록 리본을 달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식별 표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점들도 중요하겠고요. 또 우리 친구들 계절 준비물 중요하죠. 또 그쵸? 뭐 선크림 이런 것도 중요하고 선글라스 이런 것도 중요하겠는데 우리 사막과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 대부분 더운 기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밤엔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같은 지역도 낮에는 따뜻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밤에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일교차에 대비해서 뭐 긴 옷 등 이러한 것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우리 귀중품은요 절대 수화물로 붙이지 말고 기내에 가지고 타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 카메라와 같은 것들은 수화물로 붙이면 이렇게 파손되기도 쉽고 도난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니까 우리 여행을 갔을 때 피해 건수가 가장 많은 게 바로 절도와 사기입니다. 즉 나의 수화물을 누가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구중품은 무조건 기내에 가지고 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친구 중에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던 와중에 수화물을 이제 받으려고 했더니 캐리어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거를 도둑 맞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 행방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귀중품은 무조건 기내 가방에 가지고 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해 보고요. 그래서 우리 꽃보다 할배 이순재 씨 가방에 이제 아내분께서 리본도 달아주시고 이름표도 달아주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람직한 여행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바람직한 여행이라고 한다면요. 자, 여행자와 여행지의 주민, 그러니까 여행자와 여행지 주민 모두가 행복한 여행, 즉 긍정적인 영향도 받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여행을 우리가 바람직한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는 책임 여행, 생태 여행, 공정 여행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우리 책임 여행과 생태 여행, 공정 여행은요. 인간을 존중하고 그 문화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경제적으로 배려하면서 이제 환경을 약속하는 환경 파괴를 막는 그러한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여행을 우리가 책임 여행, 생태 환경, 생태 여행, 공정 여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여행이 바로 바람직한 여행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선생님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간 존중입니다. 자, 인간 존중에는 뭐가 있었냐? 자, 놀러 갔을 때 선생님들이 앙코르와트를 가봤는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국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팔찌를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그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무심코 돈을 건네주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가난한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과자를 주거나 혹은 돈을 주는 행위는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열정을 반감시키고 또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왜곡하게 해서 이들이 좀 더 공부하거나 혹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을 꺾어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간 존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여행이다. 일단 문화 예의가 있는데요. 선생님 미안해요. 사진을 잘못 가져왔네요. 자, 문화 예의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 지역을 여행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 이슬람교 지역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기도 하고 여성을 억압하기도 하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서 이제 사회에서 이제 평상시에 뭐 애정 행각을 하거나 좀 과도한 애정 표현은 금기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간다면 우리도 그 교리에 맞춰서 과도한 애정 행각을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나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경제적으로 배려한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경제 배려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이제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호화로운 저택에 혹은 뭐 호텔에 묵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것보다는 어떤 게 있냐? 현지인에게 이제 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지인이 운영하는 뭐 게스트하우스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호화로운 저택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경제 혜택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호텔보다는 현지인이 운영하는 계야를 많이 이용하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 공정무역 친구들 들어봤나요? 공정무역 혹은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컬 푸드 그 지역에서 나는 푸드들을 먹으면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갈 거잖아요. 더불어서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면 우리가 대기업의 배만 불리기보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그들의 이제 경제적인 혜택도 우리가 보장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환경을 약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여행을 가서
이동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자, 이동하는 과정이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무심코 배출하는 뭐 자동차, 뭐 버스, 비행기를 통한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 좁은 거리 혹은 짧은 거리라면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를 이용해서 이동하면 환경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요즘 카페에서도 일회용 컵 잘 안 쓰는데 우리 친구들도 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물은 최대한 아껴 쓰자.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물을 구하는 것만이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을 구하는 것이 행복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물은 중요한 자원이다. 그래서 물을 아껴 쓰자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려놓고 돌아오자. 선생님도 사실 제주도에 가서 암석을 연구한답시고 현무암을 들고 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친구들. 이러한 것을 가져오다 보면, 채취해서 가져오다 보면 우리 제주도에 남아나는 현무암이 없게 되겠죠. 나중에는 이러한 지질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까먹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여행에 가서 어떠한 기념품들, 뭐 이곳에 가면 뭐 암석도 있겠고, 뭐 다양한 뭐 지형 지물이 있겠죠. 이러한 지형 지물을 가져오지 말자라고 하는 거. 그게 바람직한 여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떠나기 전에 공부하자. 이러한 것이 우리 바람직한 여행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정말 미안합니다. 이게 아까 봤던 문화예의네요. 그래서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지역에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 뭐 과도한 애정 표현, 이러한 것을 삼갔으면 좋겠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바람직한 여행은 여행자와 여행지 주민 모두 긍정적이어야 한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여행 중에는 책임 여행, 생태 여행, 공정 여행이 있었고, 우리 네 가지로 나눠봤죠. 뭐 인간 존중이 있었고, 문화 예의, 경제 배려, 환경 약속과 같은 이러한 것이 바로 바람직한 여행에 속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행지의 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여행에 파악해서 의미 있는 체험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여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마지막, 우리 친구들이랑 그냥 보려고 가져왔는데 최근 발생한 해외여행 도난 사건 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즘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러한 피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 해외여행을 가면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게 절도와 범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범죄 혹은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잘 공부를 하고 여행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조금 수업의 질이 수업의 질이 좋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미안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재미있는 수업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 2단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했고, 혹시라도 오늘 수업이 조금 듣기가 힘들었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 다시 선생님이 수업을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한테 링크를 물어본다면 다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우리 친구들 조용히 자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 너무 고생했어요. 안녕.